아래를 내려볼 때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여기에서는 밑에 면의 피부의 단면이 보이겠죠. 눈알도 돌아가는 거 표현해주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 구조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림을 그리면서 고쳐 나가시면은 조금 더 입체감 있는 눈을 그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이 눈의 구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구조에 대해서 알고 그리는 것과 모르고 그리는 것은 나중 가면은 엄청난 차이가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고 그리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두께가 정해졌으면은 눈알을 이런 식으로, 눈알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는 엄청난 차는 엄청 식으로 점점 측면으로 가는 반측면, 정면 느낌으로 그리는 것보단 되겠죠? 자, 이제 이 위에다가 눈알이 올라갈 거예요. 눈알을 한번 그려볼게요. 눈알도 구우니까 지금 빛이 이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를 그려볼게요. 자, 구를 그리고 하이라이트도 찍어주고요. 자, 홍채를 그려볼게요. 홍채는 검은색으로. 자, 이렇게 그렸어요. 동공도 자, 그려볼게요. 이 눈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딜 보느냐에 따라서 홍채의 모양도 바뀌게 돼요. 만약에 이 눈이 지금 여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저 끝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위에 각막이 살짝 덮여져 있어요. 여기에 동공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각막이 살짝 엄청 심한 인간은 이쪽에다가 찍어주면은 이거는 잘 주셔야 돼요. 미묘하게 안쪽 아예 바깥쪽으로 찍어버리면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라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검은 동자가 바깥쪽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이를 볼 때는 눈동자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살짝 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으로 갈수록 점점 눌려져서 여기서는 살짝 눌려진 상태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과 이쪽 검은 동자의 중간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려서 점점 끝으로 갈수록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위쪽을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위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검은 동자의 모양도 어떤 각도냐에 따라서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반측면을 그린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눈의 모양이 이쪽을 보고 있을 때 여기서도 검은 동자를 동그랗게 그려버리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눈알이 이렇게 있을 때 검은 동자가 옆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찌부해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찌부돼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눈알이 이렇게 들어가고 옆에서도 한번 볼까요? 옆에서 보는 거니까 안으로 넣어줬고요. 자, 반대쪽도 살짝
이동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얘는 바깥쪽에 있으니까 크기가 살짝 줄어들겠네요. 투시가 들어가서 살짝 들어가고, 눈도 이 정면보다는 살짝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눈도 살짝, 검은 동자도 살짝 따부 시켜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피부가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피부가 덮어 씌워지면 여기서 그냥 다 덮어 볼게요. 자, 이렇게 피부가 덮어 씌워지는데, 여기도 피부가 이렇게 덮어 씌워지는데, 이 안구의 동그란 느낌, 동그란 형태가 드러나면서 그 부분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돼요. 오른쪽도. 자, 이 상태에서 메스로 눈을 쫙 찢어줄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피부에서 착 하고 열리면서 안에 있는 눈알이 보이겠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자, 보이는데 이 피부의 두께도 있어요. 피부가 종이처럼 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두께까지 표현해 줄 거예요. 그 피부의 두께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고요. 이 위쪽은 이런 식으로 두께가 그림자 때문에 더 어두워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림자까지 표현해서 안쪽에 눈알 이 보이게 만들어줄게요. 아래 눈의 두께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두께까지 표현해 줄 거예요. 그 피부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보이는데 보겠습니다.
이 피부의 두께도 있어요. 피부가 종이처럼 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두께까지 표현해 줄 거예요. 그 피부의 두께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고요. 이 위쪽은 이런 식으로 두께가 그림자 때문에 더 어두워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림자까지 표현해서 안쪽에 눈알이 보이게 만들어줄게요. 아랫눈의 두께도 표현하고요. 자,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두께도 여기도 피부의 두께 표현이 됐죠. 자, 이게 눈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료를 보고 찾을 때는 이 피부의 두께 찢었을 때 단면의 두께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 두께가 어디는 두껍고 어디는 얇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각도가 어떻게 비스듬히 돼 있고 어떻게 똑바로 돼 있고 그 차이 때문에 너무 눈의 구조가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구조는 해골 안에 눈알이 있고 거기에 피부가 덮어 씌워졌다로 알고 그리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해요. 자, 눈 부분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해서 피부가 있어요. 피부가 있고 거기에서 칼로 쫙 찢어요. 그러면은 칼로 눈을 찢었을 때 안에 있는 빈 공간이 보이고 눈에 있는 피부의 두께감이 보이겠죠? 자, 그게 쫙 벌려졌을 때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고, 여기가 눈이 들어오게 되면은 굴곡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불 속에 고양이 들어갔을 때 이불에 고양이 모양으로 볼록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피부도 이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랬을 때 굴곡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요. 그랬을 때 이 눈 안쪽 눈 살도 일정하게 똑같은 굵기로 있는 게 아니고 굵기나 기울기가 다 달라요. 이런 식으로 다 달라지는 거예요. 눈의 모양은 사각형을 짜부시켜서 누른 것처럼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살짝 칼날처럼 생겼는데, 자, 이걸 기준으로 눈곱 있는 부분과 눈, 검은 동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정면 기준으로 이런 눈이 나오는 건데 이게 각도에 따라서 이 모양이 짜부돼요. 이런 식으로 짜부가 돼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눈곱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눈곱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어도 만약에 왼쪽을 보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이쪽 안에 있는 살이 더 많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눈알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눈알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고요. 자, 반대로 오른쪽을 보고 있다 라고 하면은 눈곱 있는 부분이 똑같다는 전제 하에서 이쪽 살이 더 많이 보이겠죠. 이쪽의 살의 두께가 더 많이 보이면서 반대로 이쪽은 보이지 않고요. 여기도 이렇게 눈이 있겠죠. 하지만 이 눈알의 모양도 중요한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정면, 그리고 정면에서 왼쪽을 점점 측면으로 가는 반측면, 정면, 반측면, 측면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눈이 있겠죠. 하지만 이 눈알의 모양도 중요한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정면, 그리고 정면에서 왼쪽을 점점 측면으로 가는 반측면, 정면, 반측면, 측면 이렇게 눈이 있는데, 거기서 눈알이 들어갈게요. 들어갔을 때 눈알이 왼쪽을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동그란 이 눈알 그대로 왼쪽으로 옮겨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눈알 자체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동을 할 때는 여기에서 이 눈 아래에서 기준으로, 눈 알을 기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어딜 보느냐에 따라서도 검은 동자의 모양이 계속 바뀌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정면으로 둔다고 해서 이렇게 두면은 뭔가 어딘가 이상하죠? 얘도 딱 눈알이 와야 될 위치에 두면은 뭔가 이쪽을 엄청 째려보는 느낌이 들죠? 얘도 같이 넣어보면은, 맞춰서 넣어보면 얘는 좀 덜 째려보는 느낌. 자, 이번에는 얘를 넣으면 얘는 이제 정면을 응시하는 느낌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느낌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를 보게 할 거냐에 따라서 검은 동자의 모양은 다르게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거는 밑에서 위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인데 여기서도 눈알이 들어가니까 볼록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살 느낌 자체도 밑에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에 동그란 눈알이 이불에 덮여 있으니까 눈알의 흔적이 보이면서, 그리고 요 위에는 피부의 단면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볼 때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여기에서는 밑에 면의 피부의 단면이 보이겠죠. 눈알도 돌아가는 거 표현해주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 구조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림을 그리면서 고쳐 나가시면은 조금 더 입체감 있는 눈을 그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이 눈의 구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구조에 대해서 알고 그리는 것과 모르고 그리는 것은 나중 가면은 엄청난 차이가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고 그리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두께가 정해졌으면은 눈알을 이런 식으로, 눈알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디테일을 그려보면은 눈꺼풀이, 위에 눈꺼풀이 덮여있는 느낌으로 표현될 거예요. 눈두덩이 살도 그려주고요. 여기 애교살도 그려주고요. 자, 이렇게 옆면도 한번 그려볼게요. 또 위에서 살짝 덮이는 느낌으로. 그래서 눈 보면은 이 윗부분이 이렇게 둥글고 아랫부분이 둥글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눈 알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눈썹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도 눈썹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위에 눈썹은 숱이 많고 모질도 좀 두껍거든요. 아래 눈썹은 좀 얇아요. 그리고 눈썹 그릴 때는 얇게, 두껍게 말고 얇게 해서 두 개를 합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눈썹을 그릴 때는 태양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지금 태양 그릴 때 이쪽 방향으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태양을 그린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에 태양빛이 더 강해요. 그래서 빛을 더 많이 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태양빛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리얼하게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선 두 개를 합쳐서 이런 식으로. 여성을 그릴 때는 마스카라를 하잖아요. 그래서 눈썹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 숱도 좀 풍부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남성을 그릴 때는 그냥 아래로, 남성을 그릴 때는 그냥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많이 그릴 필요도 딱히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아랫눈썹은 선을 더 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아랫눈썹은 숱이 더 적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우개로 필압을 살짝 줘서 살짝 연하게 지워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쌍꺼풀을 할 때도 쌍꺼풀은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그냥 이렇게 두껍게 그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캐릭터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좋아해서 살짝 요 끝에 걸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걸쳐서 이런 식으로 쉽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눈에 광택을 그릴 때는 동공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좀 빛나는 느낌이나 좀 투명한 느낌을 표현할 때 이 동공을 기준으로 안쪽에서부터 밝게 만들어서 밖으로 펴발라주세요. 펴발라줄 때는 이 위쪽은 하이라이트가 들어올 부분이라서 어둡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밑에 쪽은 서서히 밝게 만들어주시고요. 조금 더 밝게 주고 싶다라고 하면 Q로 살짝 밝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저는 조금 어둡게 그냥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하이라이트 줄 때는 브러쉬를 작게 해주셔야 돼요. 기본 브러쉬로 작게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점이잖아요. 눈에 있는 하이라이트는 특히나 작은 점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잘 보이게 하려면 명도 대비를 강하게 줘야 돼요. 그래서 브러쉬를 제일 작게 해서 흰색으로 조그맣게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멀리서 봤을 때도 눈이 좀 초롱초롱해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광택을 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광택을 만들어주고 Alt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주세요. 이건 뭐냐면은 눈썹의 그림자를 표현해 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에어브러쉬로 흰색을 선택해서 끝쪽만 살짝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광택이 또 나오죠. 자, 이거랑 합쳐서 하이라이트까지 찍어줄게요. 자, 바깥에 쪽에 건물이 있다 하면은 얼굴이 큰 경우는 요게 건물을 그려줘도 돼요. 비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건물을 그려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눈 묘사 끝! 코도 기본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면 자, 여기서 이 구조를 중간톤을 이용해서 중간톤을 좁게 해서 콧대를 만들어주고요. 자, 이 부분도 이렇게 딱 일직선이 아니고 구조가 조금 복잡한데 한번 그려볼게요. 자, 빨간 선으로 여기서 오각형이 나오고 자, 이 부분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살짝 꺾여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콧바퀴가 이렇게 안쪽으로 쓱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도 안쪽으로 쓱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옆면에서 여기서 이렇게 비스듬히 나와요. 그래서 안쪽으로 얘도 비스듬히 나와서 안쪽으로 쓱 들어가요. 그러면 이 쓱 들어가는 부분들이 콧구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콧볼 잡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눈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눈의 기울기와 맞춰서 코의 기울기도 맞춰주시면 콧볼의 위치는 적어도 콧볼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어떤 각도에서든. 마찬가지로 이 기울기가 입술 끝의 위치도 정해줘요. 적어도 입술 끝의 기울기는 이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윗면이 뭐 입술도 구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기울기만 알고 있으면은 그냥 거기에다가만 그거 기준으로만 맞춰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자, 다시 기울기를 맞춰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가지고 조금 더 리얼하게 다듬어 볼게요. 여기서 오각형 만들어 주시고요. 이 윗면은 표현해 줄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되게 연하게 살짝만 볼록 튀어나왔다는 느낌만 주시면 되고요. 안쪽으로 코가 이렇게 나오고
옆에도 이어서 비스듬하게 라인이 생기고,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엣지로 살려가지고 구분만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안으로 쏙 들어가게 맞춰주시면 선으로를 이용해서 보시면 올려주시고 두껍거든요. 내가 어디를 보게 할 거냐에 따라서 검은 동자의 모양은 다르게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거는 밑에서 위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인데, 여기서도 눈알이 들어가니까 볼록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살 느낌 자체도 밑에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에 동그란 눈알이 이불에 덮여 있으니까 눈알의 흔적이 보이면서, 그리고 요 위에는 피부의 단면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볼 때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여기에서는 밑에 면의 피부의 단면이 보이겠죠. 눈알도 돌아가는 거 표현해주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 구조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림을 그리면서 고쳐 나가시면은 조금 더 입체감 있는 눈을 그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이 눈의 구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구조에 대해서 알고 그리는 것과 모르고 그리는 것은 나중 가면은 엄청난 차이가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고 그리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두께가 정해졌으면은 눈알을 이런 식으로, 눈알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디테일을 그려보면은
Give me